안녕하세요. 20분 순삭의 송승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진행을 해야 할 주제는요, 부등식과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의 어떤 연관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배웠었을 때 부등식에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를 표현을 했을 때 수직선에서 구멍을 뚫어 놓거나 수직선에서 색칠하는 형태로 분명히 나타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이제 합집합에 대해서 부등식을 어떤 합집합을 해주세요 라는 문제거나 아니면 교집합을 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풀 때 많이 힘든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특별판으로 해서 부등식의 어떤 그런 원리적인 형태를 먼저 알려드리고 합집합과 교집합에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수직선에서 이렇게 2라는 거에서 2라는 걸 한번 표시를 일단 해주시고요.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 놓고 x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포함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이거를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라 해야 돼? 2라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2가 엄청 크게 확대가 된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쌤을 피레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한 2라는 값에 피레침이 있을 텐데 얘가 지금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레침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니까 사실상은 자세히 보면 피레침보다 살짝 오른쪽에서 틀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쌤 그러면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수직선에 표현하는데 마찬가지로 확대를 진행을 하시면 피레침이 있고 2가 크게 있다면 정확하게 이 피레침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기존에 알고 있었던 수직선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피레침에 정확하게 일치해서 가는 요놈이나 일치하지 않고 살짝 틀어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개념을 아시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를 경험하실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A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고요. B라는 거는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A, B가 서로소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영역에서 겹치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할 것 같습니다. 일단 A라는 값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계들이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위치를 모르죠. 하지만 A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이렇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쌤은 이걸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구멍이 뚫려 있고요. A-3에 대해서 구멍이 뚫려 있고요. A 플러스 3에 대해서 요 사이를 우리가 A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보시면은 B라는 값 중에서 이 경계라는 EA-5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EA-5가 여기에 존재한다면 마찬가지로 구멍 뚫려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EA-5는 적어도 요쯤에는 있어야지만 오른쪽으로 가서 겹치지 않는 서로소 관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쌤이 일단은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첫 번째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위치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요, 보통은.
이렇게 위치상으로 어떤 상황이냐? 아, a 플러스 3이 2a-5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한마디로 지금 이런 그림이어야 서로소가 되는구나 라는 걸 위치상으로 보신다 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a 플러스 3과 2a-5가 같은 위치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아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가 같은 곳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각자는 포함을 되지 않고 양쪽으로 가는 실적이라서 a 플러스 3은 살짝 틀어서 왼쪽으로 가는 거고 이런 거죠. 같은 데서 시작을 한다면 a 플러스 3은 살짝 이렇게 틀어서 가는 꼴이고 2a-5는 살짝 틀어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시작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다.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돼요.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A의 최소값은 8이라는 최종 정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 건 맨날 그래프로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간단하게 진짜 말 그대로 심플하게 그려주고요. 위치상으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서 출발해도 되는지 이것만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라 같은 경우에는 2차 부등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요런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자, 수직선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먼저 나열해 주신 다음에 작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X가 온다라고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A집합의 A집합의 원소들이 되겠죠. 자, 요 놈은 대체 어딘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렇게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가 이렇게 가운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알파하고 베타라고 진행을 할게요. 자, 자세히 보시면 겹치는 부분은 이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A를 한번 그려볼게요. A는 확실하게 그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대체 B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얘는 대충 그림이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어떤 식으로 돼야 이런 게 되는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요. 자, 어떻게 돼야 될까요?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겹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요거 4가 있기 때문에 맞춰서 보시는 거야. 그러면 알파를 지금 2로 보겠다라는 거밖에 되지 않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합집합을 했더니 이게 됐다라는 말은 합집합은 A집합이든 B집합이든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아, 베타는 5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고, 자, Q하고 P를 구할 건데 지금 요 놈을 만족하는 0이 되게 만족하는 근은 알파 베타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 오랜만이죠. 알파 베타가 두 근에 합하면 7이고 두 근을 곱하면 10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P가 되고 얘는 Q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P 자체가 7이니까 Q는 10이니까 10에다가 7을 더한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17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A 같은 경우는 2, 3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달고요. 자, 순서로 맞춰서 적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A집합의 원소 간단하게 적을 수 있겠죠? 자, B라는 거는 여기 부분이 지금 전개는 해줘야 돼요. 중간에는 전개를 해야 우리가 확인하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부분은 2A하고 2를 곱하면 4A가 되는데 둘 중에 여기 마이너스를 해야 더했을 때 요 놈이 되겠죠? 그럼 한 개는 2A가 되고 한 개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A가 작은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2가 작은지는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요. A와 B를 교집합했더니 A가 나왔다라는 말은 B라는 놈이 A를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현재 B라는 집합 같은 경우는요, 2A가 작다라는 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2a가 작다면 이런 식으로 x를 표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여기는 3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겹치는 부분, 즉 B가 A를 잡아먹는 형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B는 확실하게 마이너스 2가 왼쪽에 있고 2a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해주셔야 되겠네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마이너스 2하고 2a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범위를 좀 나눠주시는 게 좀 깔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상태에서 완성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그랬을 때 지금 왼쪽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2a라는 부분이 적어도 얘네를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죠. 한번 표시를 하게 되면은 a라는 집합은 이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 같은 경우는 얘랑 똑같은 상황에서 포함이 되지 않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잡아먹으려면 여기 정도는 와야 돼요. 그럼 이제 요 두 마리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된다. 위치상, 첫 번째 위치상으로 봤을 땐 이게 돼야 되고요. 자, 둘 다 지금 둘 다 포함 관계가 둘 다 똑같이 없잖아. 똑같이 없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같은데 시작하고 같이 포함을 안 되고 왼쪽 간다는 거는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잡아먹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같아도 상관이 없고요. 자, 2로 나누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동시에 만족하는 건 당연히 이놈이 되겠고 최소값은 2분의 3이라고 적어주시면 깔끔하게 답이 나오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간단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얘도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 같은 경우는 4, 3, 12가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긴 4가 되고요. 크다니까 양쪽 사이드에 우리가 X를 발라줘서 중간에 또는이라고 적어줄 겁니다. 자, B라는 거는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경계를. 그러면 작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X가 옵니다. 라고 해서 B집합의 원수로 지정해 주시고요. 자, A라는 놈을 먼저 표시를 진행을 해볼까요? A는요,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긴 4니깐요. 양쪽 사이드로 가는 걸 우리는 A라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A가 됩니다. 자, B는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합집합했을 때 전체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 빈 공간을 이 B가 메꾸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메꿔야 돼요. 메꿔야 된다. 자, 마이너스 3은 포함이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파라는 값하고 베타라는 값이 얘를 정확히 메꿔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메꿔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겹치는 부분은 이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사실은 메꿔주면서 가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겹치는 게 이 부분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요. 이 알파라는 것은 마이너스 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가 편안하게 마이너스 3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보다 포함하면서 오른쪽 가는 거니까, 근데 얘는 포함을 안 하고 왼쪽 가니까 왼쪽에서 살짝 틀어서 가는 형태죠. 얘 같은 경우는 포함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라서 겹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되게 되면. 하지만 골고루 들어가는 건 맞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6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가 6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베타는 6이겠구나.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요 놈을 0되게 만족하는 근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b. 그러면 두근의 합하면 3이고 마이너스 18.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b는 18이 돼서 두 개를 더하면 15라는 최종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풀 때 많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라는 거를 같이 적어줬을 때 걔네가 겹치게 할 수 있느냐, 겹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명제도 배울 거고 앞으로 이제 집합을 계속 문제를 풀어 가겠지만 그런 문제에서는 이런 부등식의 내용이 어떤 재료라는 어떤 조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착하고 쉽고 빠르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히 알고 가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부등식 푸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한 번 더 여쭤보신다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 꼭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